불꽃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꼬마 불꽃송이 꼬리를 물고 동그라미 그려 너의 꿈을 띄워봐. 저 들판 사이로 날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구를 춤춘다. 블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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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늘로 떠난 불꽃을 보며 힘껏 소리치며 우리 소원 빌어봐. 저 들판 사이로 날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구리 춤춘다. 플로리아 저녁 노을 지고 달빛 흐를 때 작은 불꽃으로 내 마음을 날려봐. 저 들판 사이로 날면 내 마음의 창을 열고 두 팔을 벌려서 돌면 야구리 춤춘다. 블로리아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88.7MHz 토요일 밤 11시에 만나는 심야 식물원 원장 박성우입니다. 오늘은 먼저 블로리아 듣고 왔는데요. 홍서범 작곡, 홍서범 작사의 밴드 옥슨80의 블로리아를 리메이크한 YB 밴드의 블로리아 듣고 왔습니다. 가을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하늘이 높이 뜬 구름과 시원한 바람, 영원할 것 같던 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가을 하면 모두의 학창시절처럼 축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을 하면 운동회나 축제가 주는 떠들썩함에 마음이 들뜨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사실 운동회나 축제와는 좀 거리가 먼 30대 중반인데 아직도 대학 밴드로 대학 축제 때 공연 연습하던 시간이 기억에 있어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서 두근거립니다. 그 동아리방에 자욱한 담배의 연기, 그리고 가끔씩 선배들의 꾸중,
그리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마셨던 술, 그런 것들이 뭔가 가을이 주는 저희의 추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잊지도 않은 동아리방의 지하실 냄새나 담배 냄새, 이런 것들이 코에 나는 것 같아요. 가을 하면 떼놓을 수 없는 축제. 오늘은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축제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축제하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대학 시절에 각기 다른 신입생들이 와서 선배들과 함께 곡 연습, 합주를 하다가 밤새다가 그 쿰쿰한 지하실 방에서 빛 하나 안 들어오는 지하실 동아리실에서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그때 참 돈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다 같이 둘러 앉아서 한 젓가락씩 먹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선배들이 또 피자나 치킨 같은 걸 시켜주면 그걸 놓고 다들 한 입씩 먹으면서 술 한잔하고 담배를 피면서 서로 뭐가 부족했네, 뭐가 좋았네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밤새서 연습하던 그 밴드 곡들,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참 창피하지만 미숙하고 그리고 여름처럼 열정적이었던 시간들이 저에겐 떠오릅니다. 우리는 축제라는 이름의 시간을 기억하고 추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뜨거운 여름 공기가 남아있는 밤에 부모님 손을 잡고 환하게 불 켜진 공터에 맛있는 통돼지가 돌아가고 시끌벅적하고 후끈한 열기에 5살 아이는 붙잡은 손을 더욱 꽉 쥔 채 작은 두 눈에 그 풍경과 냄새를 잊지 않으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야시장, 운동회, 대학 축제 등 우리에게 축제는 찬란한 시간이자 우리의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 속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나로 돌아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 가을밤에 든 생각. 머나먼 별빛 저 별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랑 살겠지. 밤이면 오손도손 그리운 것들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겠지. 새까만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마저 불어오는 바람 따라가고 보고픈 그대 생각 짙어져가는 10월에 아름다운 이 밤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축제는 어떤 의미인가, 사람들에게 축제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축제는 어렸을 적 최초의 축제는 어렸을 적 부모님 손을 잡고 꼭 잠들어야 하는 밤에 나가본 금단의 영역이었어요. 잠을 자지 않고 위험한 밤에 나가도 되는 걸까? 그런 커다란 두려움과 찬란한 불빛들 사이로 어른들의 웃음, 그리고 시끄럽지만 경쾌한 음악, 무엇인가 구워지는 달콤하고 맛깔나는 훈연향, 돌아가는 돌림판 뒤에 풍선과 쌓여있는 인형과 장난감, 모두들 행복한 표정, 처음 만나는 황홀경에 땀나는 손을 더욱 꽉 잡곤 모든 걸 기억하겠다는 마음으로 휘둥그레진 채 두리번거리던 최초의 축제에 대한 기억입니다. 시간으로는 한 대여섯 살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 누구나 행복해 보였기에 오래도록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오랜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야시장이었다는 건 아마 조금 큰 뒤에나 비슷한 풍경을 보고 알게 됐는데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황홀경에 대한 이 판타지는 그때로 고정돼서 비슷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거나 그럴 땐 꼭 그 이미지가 투영되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 바라보던 그 불빛들, 밤에 나가면 안 되는데 나가서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갖고 싶은 장난감, 풍선, 돌림판들. 그때는 이제 야바이란 게 있던 시절이어서 야바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바이도 있었고 그 슬롯 머신도 있었던 걸로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 그때 그 기억이 뭔가 이렇게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오는 그 축제, 그리고 약간 그 사람의 욕망과 열기가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 쾌락과 행복과 낭만의 판타지야, 그게 그 시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장르를 볼 때도 그때 이미지가 같이 투영되기도 하고 내가 무언가 작품을 만들 때도 그런 이미지들이 투영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한 큰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축제라는 이미지의 뭔가 작품을 보거나 어떤 작품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사람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그대로 떠올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양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그렇지, 저건 저래서 그렇지, 저건 저래서 좋지만 이래서 나쁘지, 항상 이런 양가 감정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축제하면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간질간질 거리는 게 행복이란 단어 그 하나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축제는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왜 우리는 축제를 이어가는지 이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우리에게 축제는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찾아보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가는 즐거움과 행복과 선한 삶 자체에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축제는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최대 규모의 여가로서 시민과 국가에게 즐거움과 자부심을 주는 기회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축제의 기원은 그리스의 역사상 최초의 연극 축제인 디오니소스를 위한 연극을 통해서 축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합니다. 디오니소스적 현실의 투쟁과 화합에 인간의 본성이 원상과 아폴론적 가상의 중립과 절제, 중용의 세계가 되섞이는 그리스의 비극, 아폴론적 예술과 해체의 시선으로 축제에서 벗어나 유럽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이 전 세계는 축제를 통해서 현실이라고 불리우는 가상의 질서에서 벗어나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삶을 꿈꾸는 하나의 판타지로 느껴집니다. 아시아에서도 종교적 의식과 축제가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현신,
이나 추모의 의미를 넘어 신과 함께 한다는 하나의 연결로서 바라보는 것이 많고, 비를 부르거나 모두의 추앙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는 신과 인간의 연결을 염원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미와 이유를 축제에게 빗대던 축제는 현실에서 벗어나 이상과 환상에서 원하는 목표에 대한 갈망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축제에서 느끼는 행복이 그 축제가 갖고 있는 성질과 본질에 의해 행복함을 느끼는 것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말합니다. 행복은 쾌락이 아닌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이 따르는 부산물이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이성적으로 탁월하게 발휘해야 하는 활동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인 선의 행동을 실천한다 합니다. 이성을 통한 탁월함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나약한 인간성으로 그 강력한 의지를 보완하기 위해 선함을 추구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선을 추구함으로써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축제를 통한 인간의 행복은 쾌락에 있지 않고 의미 있는 선을 통해 그것을 나누고 즐겁고 자부심을 주는 행위라 일축해 이야기합니다. 행복, 해피니스의 어원인 에우다이모닉은 충만한 영혼이란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가득 차는 경험을 주는 축제는 놀이로서, 유흥으로서, 여가로서 존재하지만 그 속에 영혼을 채우는 인간의 탁월한 선함으로 이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서의 축제는 지역 농산물을 소개하는 낙후된 농업을 살리려는 농가의 마음과 마을에서 일어나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들과 문화재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축제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본질에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인간의 탁월함으로 공동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지키려는 인간의 선함에 충만함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살펴보면 어느 축제나 어떤 마음으로 기획되었나를 잘 살펴본다면 좀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축제에 대한 이야기 게스트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혁오 밴드의 시몬. Sing a song to be my loved friends, dear Simon. And also when I look for you there comes silence. I'm still trying to remember all your names. I just wonder how you feel. Comes silence. Gravestones swerving around me, and some days forgotten. Morning mama passed away, and how this can remember me. Knows my prepared inside. Do I have a choice of what to do? Remain silence, just silence. Stay like we've never been before. Useless, but a desire on mine. Close to life we've never been before. You try our love, only heaven knows we don't know. Gravestones swerving around me, and some days forgotten. Morning Mary passed away,
that heavens can remember me. Knows my preparing inside. Do I have a choice of what to do? Remain silent. Just silent. You've never been before. Always useless, but I did try it all night. Cross the line. We've never been before. You try all around on me. Heaven knows we always know. Sing a song to be my lovely friends, dear silent. And also when I look for you, there comes silence. I'm still trying to remember all your names. I just wonder how you feel. Comes silence. 우리가 겪어온 축제에는 사실 서로 돕고 무엇인가 지키려는 선함이 담겨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선함으로써 영원히 차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게 된 계기가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마을살롱이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다녀왔는데 마을살롱이란 프로그램은 10명의 공동체 활동과 문화 활동을 이어오는 10명의 전문가, 이야기 손님이 함께 마을 이야기를 나눠보는 컨텐츠입니다. 안산동에서 독립 서점인 수암산책이라는 서점에서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어제는 안산문화사회협동조합 컬처 75회 축제기획 팀장이자 문화기획자 김지훈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축제는 무엇일까?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축제는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오늘 그럼 라디오에선 축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나에게 축제는 어떤 기억이었을까? 원래 축제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어떤 철학적 가치와 이 문학적 가치를 담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축제란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라서 이야기해보고 싶었고, 생각해보니까 어린 시절 야시장과 대학 시절 축제, 그리고 수원에서 거리극 축제, 화성문화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겪어봤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겪어도 보고 참여도 해보고 운영에 같이 참여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각자의 열망과 선의로 노력하던 사람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참여했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도 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그 속에서 단 한 명도 자신의 사욕에 갖고 축제를 임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욱더 즐거워할까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축제를 굉장한 선의로서 뭔가 열망으로서 욕망으로서 선의를 가진 욕망으로서 열망으로서 진행하는구나. 참 그 뜻이 참 멋지다,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떠오른 주제여서 평소처럼 막 글을 써서 6,000자에 딱 맞춰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 분을 초대해서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오늘은 처음으로 게스트를 모시게 됐는데
게스트가 겪어본 축제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초대한 게스트는 저의 짝꿍이자 화학 석사, 앞으로의 허브리스트 홍소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소영입니다.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화학과 석사를 졸업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저분자 물질들을 만들다가 얘네들을 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좀 제약회사에서 좀 업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소좀을 이용해서 얼마만큼의 이제 흡수율을 높일 것인가 체내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했고 그런 걸 하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이제 화학 쪽은 그만두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생 수학과 과학을 주로 가르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이들한테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과학 쪽에 특히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많이 경험담 같은 것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미래의 직업이셨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과학을 좋아했던 아이의 성장인데 그 결과로서는 어떤 느낌이었나요? 그 연구소에 다니실 때 그런 즐거웠나요? 그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그 과학자 열망이 있잖아요. 막 나는 과학자가 돼서 뭐 세계에 발견을 할 거야 그런 것들. 일하는 것 자체는 정말 즐거웠어요. 내가 원하는 종류의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인류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되겠구나 아니면 또 다른 발견이 되겠구나 하는 거에서는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선의의 열망으로서 뭔가 내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경험은 사실 전 직업을 떠나서 모두가 다 갖는 그런 열망인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했었던 축제도 사실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돕는 것이 우리의 자아 실현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약을 연구하시다가 아이들과 함께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뒤에 그 앞으로의 허브리스트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저는 정원 일을 하고 있고 제 짝꿍은 이제 화학 석사신데 그래서 같이 좀 뭔가 같이 해보면 참 재밌겠다. 왜냐면 저는 좀 그런 열망이 있었거든요. 네. 이게 허브나 이런 걸 자주 다루고 허브를 관련된 수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허브로 뭔가 이제 민간 요법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되게 많아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사실 한의학도 그런 거지만 근데 좀 더 이 우리가 허브라고 하면 좀 더 외국 문화권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외국 문화의 문화를 조금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허브로 뭔가 이렇게 약이 되는 민간 요법이 되는 우리 허벌리즘이라고 하는 그 약초학을 같이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이제 그걸 준비하고 계신데 어떠신가요? 평소에 허브에 관련된 걸 좀 잘 찾아보고 계신가요? 네, 생각보다 이 허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뭐 로즈마리나 아니면 민트 아니면 뭐 바질이나 타임 이런 종류가 우리가 생각하는 허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계피라던가 생강 아니면 심지어 우리나라 제일 많이 쓰죠. 마늘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 허브에 포함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마냥 향신료라고만 생각했던 샤프란이라던가 커민 같은 것들도 다 허브에 포함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민간적인 그런 민간의학? 민간의학으로 써줬던 그런 것들이 음용하는 거 혹은 우리가 섭취하는 거 아니면 그걸로 뭔가를 바르거나 하는 그런
행위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걸 저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고 여기에는 화학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런 성분이 특별히 이런 계통의 성분들이 이런 효과를 내는구나 해서 그럼 이런 거를 좀 모아서 얘네들이 먹었을 때 맛만 괜찮으면 훨씬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맛이 없으면 우리가 약을 먹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 또 맛의 조합에 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허브라는 주제가 되게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데 이게 사실은 허브에 관련된 체험도 많고 허브에 관련된 전문가들도 많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화학 전공자가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고 연구할 수 있는 화학 연구가가 그 허브에 관련된 그걸 하는 건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어요. 또 국내에서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고 그래서 좀 강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하나의 문화고 재미있는 체험으로서 다가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공을 들여서 짝꿍과 함께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좀 초대를 드렸는데 응해 주셨어요. 어땠습니까? 라디오에 참여에 대해서. 뭐 사실 크게 걱정 같은 건 되지 않았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최대한 해드리고 답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답해드리면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흔쾌히 응하게 됐습니다. 좀 무대 체질이시긴 하네요. 처음에 엄청 떨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좀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어린 시절에 되게 어린 시절에서 사실 5살도 이전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갔었던 그 야시장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강렬하게 남아서 그 야시장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뭐 어디 축제에 놀러 가서 밤에 축제에 가면 항상 그 기억이 떠올라요. 엄청 어렸을 적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돌림판에 다트 던져서 당첨하면 나오는 그때 그 소총 열쇠고리를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 기억이 되게 추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축제 하면 약간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오늘 게스트인 소영 씨, 홍소영 씨는 어떤 추억이 있으실까요? 축제에 관해서? 어렸을 때 부모님이 정말 많은 축제 혹은 큰 장들 이런 데 많이 데려가셨어요. 네, 장터도 축제로 볼 수 있나요? 뭐 따지면 그런가요? 네, 뭐 따지면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정말 막 서울에서도 내려올 정도로 이렇게 큰 장들이 있어요. 한 번씩 이제 지역에 있는 그런 장들이 있는데 거기도 구경할 게 좀 많긴 하지만 사실 축제라는 건 좀 큰 의미가 있죠. 그 지역에서 그 시기에 나오는 뭐 작물들이라던가 아니면 크게 유행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여기저기 데려가 주셔서 사실 기억에 남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야시장보다는 저희는 주로 낮에 다녀서 이제 여러 지역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저희가 여주라는 지역인데 여주에서 제일 많이 했었던 도자기 축제가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아요. 초등학교 때부터도 글로 소풍을 갈 정도로 사실 지역 사람들한테는 그냥 당연한 축제? 당연한 일상 정도의 하나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재밌었던 뭐 체험일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억에 하나가 남는 게 이제 고학년 때쯤이었어요. 고학년 때 이제 축제가 다 끝나고 학교 이제 일정도 다 끝나고 선생님들이 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학교까지 안 데려다 주는 건 좀 이상한데 걸어갔었거든요. 학교에서 그 정도로 가까웠는데 그냥 알아서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까지 어떻게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막 가는데 거기 이제 축제도 이제 끝나갈 무렵이라 정리하시던 분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
제가 생각하기에 한 3kg에서 5kg 정도 됐을 거예요. 네, 고학년 여학생이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이 한 4, 5학년 정도 됐을까요? 네, 그쯤 됐을 거예요. 근데 가져갈래? 라고 모르는 거기에 주셨고, 그 도자기를 만드는 흙 얘기하시는 네. 거죠. 엄청 단단한 네네, 벽돌 맞아요. 같은. 근데 굉장히 사실 그게 비싼 거였을 거예요. 좋은 도자기 그쵸, 만드는 그쵸. 좋은 흙이었을 텐데 그거를 가져갈래라고 해서 친구랑 둘이 네라고 하고 하나씩 받아온 거죠. 근데 그 사실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그러니까 그 댁에서 그 축제 장소가 멋일 거 아니에요. 엄청 멀죠. 여주가 그 산과 산의 그 거리가 꽤 있으니까 그 먼 거리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그 장소에서 집까지. 장소에서 집까지 차로는 한 25분, 30분 정도 걸리고 일단 이거를 들고 시내까지 걸어가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리고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서 집까지 가는데 또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그 뭐 1시간이 훌쩍 넘는 넘죠. 거리를 그 흙을 들고 네. 지고 가셨군요. 지고 가다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다가 이거를 집까지 가지고는 갔는데 이제 막 들고 흙이니까 이게 반죽 상태의 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중간에 막 끊어지고 막 비닐은 벗겨지고 막 찢어지고 온몸에 묻고 온몸에 그랬겠네요. 묻고 막 이래서 집에 가자마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집에 다행히도 집에 가서 흙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바깥에 치워두고 바로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옷까지 같이 빨았던 그런 그 옷이 다 더러져 있으면 네. 혼나니까 그렇죠. 혼날 걸 대비해서 이제 증거를 인멸하려고 네. 이제 씻으시면서 옷까지 같이 빠셨네요. 저도 그 여주에 그 도자기 축제 그 기억이 있어요. 그 캐릭터가 마야인가 그랬던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맞죠? 네. 그 마야라는 그 이렇게 머리가 비어 있는 막 토분이 그쵸. 머리인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람단이라는 그 활동을 했었어요. 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웃의 특별판, 한국판 같은 아람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축제를 놀러 갔어요. 놀러 가서 막 뭐 만들기 체험도 하고 그릇도 만들고 그리고 끝나고 그 어머니가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사 해서 5,000원인가 10,000원인가 주셨는데 5,000원을 써서 그 토양가 하는 마양가 토양가 하는 그 캐릭터를 샀던 걸로 토야였던 것 같아요. 네. 토야 그쵸 그치 마야면 이상하니까 그 토야 캐릭터를 샀던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막 그거를 아마 아직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그 토야의 네. 그게 있어요. 그래서 여주하면 사실 처음에는 잘 안 떠올랐는데 그 도자기 축제 장소 근처를 갔었잖아요 저희가. 네. 실륵사 바로 옆에 네, 있죠. 바로 옆에 있어서 실륵사 가니까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 안에 공원에 앉아 있었던 기억도 있고 한 2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축제 경험이 있으셨다 이야기했었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봤던 축제가 있나요? 마지막 최근. 최근에 지난주에 대부도에서 포도 축제를 해가지고 거기를 갔었어요. 근데 그건 간 게 아니잖아요. 그 축제가 끝났었잖아요. 끝난 건 아니고 이제 축제에서 뭐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은 끝이 났었고 이제 한쪽의 무대에서 이제 공연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 것도 일부니까 축제. 파라머리 해변에서 그 네. 비보잉 하셨었죠 네네. 사람들이. 네, 저희가 그 축제를 갔어요. 저희 누나와 제 동생을 데리고 저희 짝꿍이 다 같이 4명이서 갔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좀 늦게 하는 바람에 축제 좀 1시간 정도 늦었어요.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축제가 끝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ENTP 무계획형이란 말이에요. 끝에가 피어서.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축제 없으면 뭐 다른 데라도 보지 하면서 갔는데 결국 끝나 있었고 그래도 그 주변에서 또 축제 여파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또 다른 즐길 거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축제 부산물을 즐기고 왔죠. 그거 말고 그냥 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즐겼던 축제 떠오르는 거 있어요?
끝까지 즐겼던 축제가 그 수원에서도 축제를 네. 했었고, 거리극 축제, 그땐 일하시고 계셔서 네. 풀로 즐길 수는 없었고, 거리극 축제 그때 제가 그 서울예술대학교랑 같이 이제 파사드 작품에 참여하면서 마을 정원 팀들과 함께 협업으로 참여하면서 그때 했었는데, 그때 거리극 축제도 좀 즐겼었잖아요. 사전부터 네, 해서. 맞아요. 그때 좀 어떠셨어요? 거리극 축제. 어, 일하시는 와중이셨지만 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그 즐길 거리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종류가 너무 많아서 좀 놀랬고 이 거리극 자체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영역도 넓고 그래서 좀 약간 얕은 곳에 물을 담가서 아이들이 좀 체험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좀 신선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좀 제가 생각했던 축제보다 좀 발전한 축제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맞춰진 축제? 그리고 저녁에 봐도 너무 예쁘고 거리들이 멋있고 또 파사드 자체도 너무 볼거리가 있고 그래서 사진 찍기도 좋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를 즐긴다기보다 제가 그 거리극 축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기억 때문에 바빴던 기억이 사실 강하긴 해요. 저는 좀 약간 예민해져 있었고 일하다 보면 예민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막 깊은 마음까지 즐기진 못했는데 제가 좋은 기억이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막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거리 공연을 하시는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만든 파사드 가운데를 지나가냐 마냐라고 막 의견을 서로 멀리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엿듣고 막 쫓아가서 요 가운데로 지나가 주십시오. 막 하면서 막 사정사정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들이 막 알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 막 지나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이모께서 극단을 운영하셔서 그 인형극단인데 그 극단을 하셨어요. 근데 극단 그거 아세요? 옛날부터 극단을 하면 그 풍물놀이를 극단에서 해서 꽹가리를 치면서 한 바퀴를 돌아요. 동네 한 바퀴를. 시작할 때요? 네. 그래서 저도 못 치는데 북을 들고 그 이제 그 풍물놀이 하는 옷을 입고 고등학교 때 북을 치면서 동네를 돌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극단의 삶, 뭔가 축제를 준비하는 삶을 일부분 경험해봤기 때문에 저들이 얼만큼 치열하게 이 한 장면 하루를 위해서 얼만큼 치열하게 사는지 얼만큼 수많은 고통을 짜내고 사는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더 특별했던 것 같아요. 참 즐거웠어요. 저 나름대로는 그걸 보면서. 근데 수원에서도 축제가 있잖아요. 거리극 축제를 다녀오셨었잖아요. 네. 그건 어떠셨어요? 수원에 있는 거리극 축제. 수원에 있는 거리국 축제도 또 다른 맛이 있고 또 위에서 그 쏘는 빔을 이용한 그 거리를 좀 밝게 비춰주는 뭐 이런 것들도 많고 볼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옛날 대학교를 꾸며서 그 안에서 하니까 또 네네. 그 맛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거 말고 또 우리가 축제를 갔었던 게 있던가요? 많았던 것 같은데 수원 문화제? 상상 캠퍼스에서 했었던 축제도 갔었고 수원 문화제라는 것도 제가 사무실이 행궁동이다 보니까 수원 문화제도 네. 많이 봤었고. 부처님 오신 날 이것도 축제라고 그쵸, 볼 그쵸. 수 있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축제죠. 예. 부처님 오신 날 이제 등행진 하는 것도 보고 그때는 정말 막 불 뿜는 네. 용도 있고. 무서웠죠. 그 행진하기 전에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대단하다.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다. 이렇게 큰 소리와 이렇게 큰 장면과 이걸 한 번에 보고 그걸 보려고 또 모이는 이 어마어마한 인파와 이 광경 자체가 전체적으로 저한테 좀 큰 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인사동에서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긴 한데 그때는 인사동이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모였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원에서도
거의 못지않게 막 이렇게까지 크고 거기서 또 꽹과를 치면서 엄청 크게 뭔가 다들 이렇게 고양돼 있었어요. 네, 사람들 맞아요. 표정을 보면. 뭐 마음이 막 좀 웅장해지고 이런 그 음향을 느낌이. 곳곳에 설치했고 조명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 끊기는 느낌이 없고 그 대학교 부지 전체가 뭔가 하나의 연극의 무대이다 이런 느낌이었던 것 네, 같고 맞아요. 뭐 안산에서 했었던 국제 연극제도 도심 한 가운데 연극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커다란 무대 위다 이런 기분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걸 문화기획하는 기획자들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원교육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과 함께 정원을 만든 일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이야기하고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대단한 일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혹시 이런 축제 어떨까? 만약 우리 동네에서 축제를 한다면 이런 축제는 어떨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축제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시골에서는 면민체육대회 같은 걸 하거든요. 면민 체육대회요. 네. 면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뭔가 같이 음식을 차려놓은 걸 먹고 약간 공동체 어르신들을 위한 예,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대표해주는 사람들이 꼭 참여해줘야지. 내가 우리 리에서 좀 어깨가 서고 우리 리는 이만큼 왔는데 너네 리는 아유, 아직 근데 요즘도 좀 경쟁에 대한 그런 게 있긴 해요. 동마다 조금 있죠. 축제를 조금씩 그렇죠. 다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와줬는데 좀 약간 이런 경쟁이 붙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같은 여주시에서도 그 면민체육대회 따로 이면 따로 저면 따로 이렇게 하는데 안산시 뭐 상록구에서 뭐 동마다 사람들 이렇게 체육대회를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볼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같이 본다는 그런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뭔가 지금은 뭔가 공동체 축제처럼 마을 단위로 하는 축제들이 있는데 그걸 좀 넘어서 체육 대회를 하는 거군요. 네, 과거 그렇죠. 옛날처럼 막 오재미 던지고 그렇죠. 아이들 막 뛰고 어르신들 바베큐 박수 치고 굽고 엄청난 큰 솥에 큰 솥에 막 잔뜩 그 국을 끓여서 다 이걸 퍼서 먹고 막 알아서 반찬은 자기가 깔아서 거기 식탁에서 같이 먹고 이런 재미들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도. 어제 갔던 그 안산동에 그 수암산이 있는 안산동에 또 그런 식으로 비빔밥을 만들어서 비빔밥을 만들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모이셔서 어르신들 대접하려고 큰 솥에다가 비빔밥. 너무 또 요즘 좋죠. 유비빔이 아주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뭔가 옛날식의 옛날스러운 이런 것들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좀 옛날 얘기도 너무 많이 했나 싶은데 좀 추억을 다시 꺼내고 이런 추억이 될 만한 축제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하는 게 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허브리스트로서 화학 석사 출신의 허브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허브에 관련된 이야기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게스트가 아닌 반 호스트로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축제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축제는 언제 생각해도 참 행복감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윤리와 행복에 있어서 우리에게 행복은 쾌락을 의미하는 행복이 아닌 영혼이 충만해지는 행복. 그 행복이 축제로서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축제는 서로 놀고 먹고 마시는 축제라기보다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추앙하면서 서로를 위하는
서로를 위해서 진행하는 축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홍소영 씨와 함께 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축제 이상이라고 불리는 가상의 세계에서 함께 모여서 식은 마음과 몸을 덮이는 축제, 영혼이 충만해지는 열정과 열기를 가을이 지나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한 2분 정도 더 남아서요. 한 2분 정도 더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가을이 생각보다 좀 짧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요. 벌써 추워지는 것 같은데 이 시기만 딱 이 시기 동안만 우리가 가을을 즐길 수 있잖아요. 길고 길었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끝나고 잠깐의 가을이 찾아왔는데 이 시기를 최대한 잘 즐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일교차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일교차가 너무 확확 바뀌잖아요.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감기 조심하시면서 진행 좀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홍소영 씨와 함께 허브리스트 홍소영 씨와 함께 허브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요즘 잘 나가는 흑백 요리사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아직 한 30초 정도가 남았어요. 오늘은 대본이 없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으면 곤란하거든요. 혼나거든요.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이야기 듣고 가을철 도움되는 식물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그거 듣고 오늘 심야식물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처음 짜여진 큐시트 없이 마무리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많은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처음 함께하는 라디오여서 저는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식물 이야기와 식물 속 화학 이야기, 허브 이야기 함께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제가 참여해서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허브들, 약초들 이런 거 많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큰 가을날 음용하거나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되는 식물 하나 오늘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원래 라디오 할 때마다 끝에 정원 식물 이야기 하나씩 하는데 오늘 하나 덧대 주신다면 사실 오늘만 해도 일교차가 너무 커서 해가 없을 때는 또 너무 춥고 해가 지면 또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이럴 때 감기가 사실 겨울보다 더 걸리기가 쉽잖아요. 환절기에. 그래서 이럴 땐 당연히 약도 도움이 되겠지만 평소에 식물을 통해서 건강 관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끝으로 온도의 높낮이가 큰 가을철을 맞아 식물 하나 추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식물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저희 추울 때 사실 여러 가지 차 많이 마시는데 국화차 많이 드시잖아요. 이 국화 종류 중에 에키네시아 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분이 면역력을 좀 증진하고 에키네시아가 또 가을꽃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상국화, 들국화, 감국화 이런 거의 좀 종류 중 하나인데 통증 완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감염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요. 불안감이나 이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다만 이제 임신 중이시거나 수유 중일 때는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조금만 섭취 그냥 한 잔 딱 드시고 장기 복용만 피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프리카 원산, 아프리카 맞아요. 원산이라고 네. 하던데 에키네시아를 반죽에 넣어서 먹은 기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죽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뭔가 떡을 만들어 먹었을까, 빵을 만들어 먹었을까요? 그 원주민들이 그 감기나 이제 중독에 회복을 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섭취했다고 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먹었는지를 한번 그 나라에 가서 먹어보고 싶기도 한데 사실 안산이 굉장히 다양한 문화의 온상지잖아요. 다양한 문화가 섞이는 곳인데 그렇죠. 한번 그런 분들을 모셔서 그 나라에 대한 허브에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고 식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축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가상이라고 불리우는 이상 속에서 함께 모여 식은 마음을 덮이는 축제, 영원히 충만해지는 열기와 열정을 가을이 지나기 전까지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다음 밤에 찾아오겠습니다. 공동체 라디오 단원 FM 심야식물원 박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을진 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면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